이제 불량 소림사의 이름은 강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정파와 사파, 상단은 그를 재앙의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의도치 않았으나 그는 이미 강호의 불청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산천 어디서든 일빈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작은 시골 마을부터 번화한 도성까지 불량 소림사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때로는 전설이 되고 때로는 공포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정파 무인들의 술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 불량 소림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해악이다.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면 정파의 가르침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무림맹의 대장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수백 년간 쌓아온 무림의 질서가 한 술꾼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인가?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소림사의 방장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소림의 명예에 먹칠을 한 저자를 어찌해야 할까? 그는 분명 소림의 제자였건만 이제는 소림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무당파의 장문인 역시 고개를 저었다. 술과 만두로 무공을 펼친다니. 이는 무도의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파의 두목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놈은 사파도 정파도 아닌 제멋대로다. 우리조차 그 앞에 선 체면을 잃었으니 반드시 피로 갚게 해야 한다. 천마교의 교주는 검은 의자에 앉아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흥미롭구나. 한 잔의 술로 강호를 뒤흔드는 자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위엄을 깎아내린다면 용서할 수 없다. 현룡방의 방주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다니. 저자의 목을 따서 강호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장터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술상이든 만두든 우린 그게 더 믿음직하다. 한 늙은 상인이 말했다. 나는 평생 장사를 해왔지만 그분처럼 우리를 지켜준 무인은 처음이야. 정파든 사파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거든. 젊은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건 그분뿐이었어요. 다른 무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괴롭히기만 했죠. 한 아낙네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분이 만두 하나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아이는 이제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처럼 불량 무공을 흉내냈다. 만두 18타. 술상 방패. 엄마, 나도 불량 소림사처럼 될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동작에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스며들었다. 웃음이 장터를 메웠지만 어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드리워졌다. 강호의 모든 세력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주마간 일비는 술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주 주막 쪽으로 향하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소문은 이미 그 귀에도 들어왔다. 그가 이제 강호의 불청객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불청객이라 참 맞는 말이긴 하지. 나는 누구도 원치 않는 곳에 나타나 술상만 지키니.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술맛이 어느 때보다 씁쓸하게 느껴졌다. 정파는 나를 이단이라 하고 사파는 나를 변절자라 한다. 백성들만이 나를 영웅이라 부르지만 그들조차 이제는 두려워하는 눈치다. 일비는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은 변함없이 푸른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리도 복잡한 걸까? 백성들에게는 영웅, 강호의 문파들에게는 재앙. 불량 소림사는 원치 않았으나 이미 강호의 불청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술잔은 여전히 비워지지 않았으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호 곳곳에서 문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 전조와 같았다. 무림맹의 사자들이 각 문파를 돌며 외쳤다. 불량 소림사를 잡아오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는 무림맹주의 직명이니 모든 문파는 즉시 협력하라. 정파와 사파, 심지어 중립을 지켜온 작은 문파들까지도 동참했다. 평소라면 서로 척대했을 세력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은 무림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다. 화산파의 장문인이 말했다.
우리가 사파와 손을 잡는 날이 오다니. 하지만 무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개방의 방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문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사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동문곡의 국주가 비웃으며 말했다. 정파 놈들과 함께 행동하다니 역겨운 일이지만 저 불량배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는 이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강호의 불청객이자 모든 무림 세력의 표적이었다. 각 문파에서는 정예 무인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소림사에서는 달마전의 고수들이, 무당파에서는 진무치렵이, 화산파에서는 화산 13검이 선발되었다. 사파에서도 각 세력의 최고 고수들이 나섰다. 이번 작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강호의 위신이 걸린 문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자를 잡아야 한다. 어느 날 낯선 무사셋이 주막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리도 잡지 않은 채 일빈을 곧장 노려봤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다. 여기가 불량 소림사가 술 퍼마시는 곳이냐?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검은 도복에는 천마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주모와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몇몇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무사들의 시선에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일빈은 술잔을 비우고 태연히 대꾸했다. 나 맞다. 그런데 먼저 술값은 냈나? 이 여유로운 반응에 무사들은 더욱 분노했다. 그들은 강호에서 이름난 천마문의 제자들이었다. 평소라면 누구든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을 것이다. 무사 하나가 노기를 품고 칼을 뽑았다. 건방진 놈. 오늘이 내 최후다. 그의 칼날에는 검은 기운이 어려 있었다. 천마문의 비전 무공인 천마검법의 기운이었다. 무사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늑대 무리처럼 조화로웠다. 하나는 정면에서, 하나는 왼쪽에서, 마지막 하나는 오른쪽에서 동시에 공격해왔다. 일빈은 몸을 비틀며 술상을 들어 올렸다. 무거운 나무상이 그의 손에서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술상은 번개처럼 튀어올라 두 놈을 동시에 튕겨냈다. 술상에 맞은 무사들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남은 한 놈은 창을 찌르듯 달려들었지만 일빈의 술병이 그 턱을 꿰찼다. 술병이 깨지면서 술이 사방으로 튀었고 무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잠시 후 주막 바닥에는 쓰러진 무사 셋만이 남아있었다. 주막 안은 조용했지만 술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가 흘렸다. 손님들은 속삭였다. 저 셋은 천마문 제자들이라던데. 천마문의 검법을 술상 하나로 막아내다니. 이젠 정파만이 아니라 사파까지 달려드는구나. 주모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손님, 이젠 정말 온 강호가 손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충돌이었지만 이제는 대규모 토벌이 시작될 것 같았다. 일빈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허웃었다. 온 강호가 날 불청객 취급한다니 나도 참 출세했구나. 그의 웃음에는 자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자부심도 엿보였다. 어디 한번 보자. 강호가 얼마나 나를 싫어하는지 말이야. 강호의 문파들은 하나둘씩 움직였고 불량 소림사는 마치 큰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점점 커져서 강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백성들은 그를 응원했지만 강호는 그를 더욱 밀어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것과 같았다. 그는 원치 않았으나 진정한 불청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장터를 떠난 지 이틀. 일빈은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다. 산길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나 그의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그림자가 있었다. 숲속에 숨어있던 그들의 존재를 일빈은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정파의 검객, 사파의 자객, 그리고 상단의 무인들까지. 이들은 며칠 전부터 그를 미행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놈이 여기로 향한다. 포위해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숨어있던 무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수는 좋기 30여 명은 되어 보였다. 산길은 곧 전장이 되었다. 10여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왔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화살들은 피할 수 없는 그물을 만들었다. 일비는 몸을 비틀며 피하더니 허공에 술병을 던졌다. 술병이 공중에서 깨지면서 술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술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흩어졌고 그 틈에 화살의 궤적이 흐트러졌다. 몇 개의 화살은 술방울에 맞아 방향이 바뀌었고 나머지는 목표를 잃었다. 술이 방패라니 나도 웃기는 놈이지. 그는 몸을 낮춰 돌무더기를 발로 찼다. 발차기의 힘으로 돌멩이들이 마치 포탄처럼 날아갔다. 돌멩이들이 굴러내려가며 추격자들의 발밑을 덮쳤다. 돌에 맞은 무인들이 비틀거렸고 몇몇은 발목을 삐끗하며 넘어졌다. 정파 검객이 번개처럼 달려들자 일비는 허공에 던진 만두로 시선을 흐렸다. 만두가 검객의 얼굴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으악 눈이. 만두의 기름과 양념이 눈에 들어간 검객이 비명을 질렀다. 그 사이 그의 주먹이 검객의 턱을 후려쳤다. 검객은 의식을 잃고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다. 사파 자객은 그림자처럼 파고들었으나 일비는 술상을 집어 그대로 던졌다. 무거운 술상이 자객의 몸을 덮쳤다. 술상에 깔린 자객이 신음을 토했다.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진 듯한 소리가 났다. 술상 방패, 만두 18타, 술병 낙화 이거 참 이름 붙이기 바쁘겠군. 추격자들은 경악했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공이었다. 저건 우연이 아니다. 저건 새로운 무공이다. 불량 무공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한 무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자는 단순히 술과 만두로 장난치는 게 아니다. 진짜 무공을 창조하고 있어. 사람들은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곧 입으로 옮겼다. 소문은 다시 한번 강호 전체로 퍼져나갔다. 술방울로 화살을 막았다네 그걸 수르비라 부른다더라. 돌멩이를 발로 굴려 무리를 무너뜨렸다지 그건 주안악석이라나? 만두로 눈을 가리고 공격한다니 만두연옥술이라고 해야겠어. 이름은 점점 늘어났고 불량 무공은 한층 더 전설로 부풀어 올랐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실제보다 더 놀라운 무공으로 전해졌다. 한 상인이 말했다. 그분은 술 한 방울로도 수십 명을 물리칠 수 있다더라. 한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두 하나면 철벽도 뚫는다지. 싸움이 끝난 뒤 일비는 쓰러진 자들을 뒤로하고 술병을 다시 들었다. 술로 만든 무공이라 결국 강우가 원하는 건 이런 웃음거리인가 보군. 난 그냥 술맛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는 술을 들이키며 씁쓸하게 웃었다. 술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니 술맛은 그대로인데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강호는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야. 불량 소림사의 발걸음마다 새로운 불량, 무공이 태어났다. 그는 원치 않았으나 강호는 그를 새로운 사조의 창시자로 만들고 있었다. 불량 소림사는 이제 강호 전역의 불청객이자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전하는 전설이 되었다. 장터 한복판. 며칠이 지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백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다. 정파와 사파가 다시 모였다지? 이번엔 수천이라더라. 이제 주막 하나쯤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거야.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처음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되셨어.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스럽게 불량 무공을 흉내냈지만 어른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가 영웅이긴 하지만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불청객이라 불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한 아낙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장터가 피바다가 될 거야. 상인들도 술렁였다. 장사도 제대로 못하겠어.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러다가 장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일비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백성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환호만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두려움, 피로,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욕망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 순수한 감사와 존경은 어디로 갔을까? 주모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손님, 아니 영웅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있는 한 이 장터가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를 쫓아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장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일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다. 그래, 맞는 말이지. 내가 있는 한 강호는 이곳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그때 아이들이 달려와 일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형님, 떠나지 말아요. 형님이 없으면 우리 누가 지켜줘요? 한 꼬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나쁜 사람들이 또 와도 형님이 막아줄 거죠? 아이들의 눈망울은 순수했고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담겨 있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그는 여전히 영웅이었다. 일비는 잠시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다 술병을 들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듯 톡톡 건드렸다. 걱정 마라. 술상이 있는 곳엔 내가 있으니.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지만 주모는 고개를 떨궜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려왔다. 둥둥둥 둥둥둥. 전쟁의 전령과도 같은 소리였다. 정파와 사파, 상단의 대군이 드디어 장터를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토벌이 아니라 완전한 섬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왔구나. 이번엔 정말 끝이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장터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온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픈 일이었지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다. 환호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건 불안과 공포뿐이었다. 한 상인이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영웅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일비는 홀로 술잔을 채우며 중얼거렸다. 영웅도 불청객도 상관없다. 나는 다만 술상과 이 웃음을 지키고 싶을 뿐이지. 그게 강호를 거슬러도 말이야. 백성들은 영웅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했고 불량 소림사는 그들의 환호와 외면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강호의 불청객이자 원치 않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 있었다. 장터 사방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둥둥 둥둥둥.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파의 깃발, 사파의 검은 깃발, 상단의 붉은 깃발이 동시에 펄럭였다. 바람에 날리는 깃발들이 마치 전쟁의 전령 같았다. 수백의 무인들이 주막을 빽빽하게 둘러쌌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작은 벌레를 연상케 했다. 불량 소림사. 제시도난 계속 편집. 불량 소림사. 오늘 내 숨통을 끊겠다. 장로들의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그 외침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소림사의 현흥 장로가 앞장서서 소리쳤다. 소림의 명예를 더럽힌 죄 반드시 피로 갚게 하리라. 무당파의 송천풍 도인도 도검을 뽑으며 말했다. 무도의 정신을 모독한 자여, 하늘이 너를 용서치 않으리라. 사파에서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혈룡방의 방주가 피비린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 오늘은 강호의 피바람이 불겠구나. 천마교의 사자가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외쳤다. 천마의 이름으로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백성들은 문틈과 담장 너머로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다. 누군가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많은 고수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젊은 농부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불공평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잖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다. 그들 역시 평범한 백성일 뿐이었고 저 무시무시한 무인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였다. 주막 안, 일비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마지막 한 모금의 수리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웅님, 이제는 도망치셔야 합니다. 이대로 맞서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아왔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일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술상을 두고 가야 하잖아. 그건 내 방식이 아니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술상을 번쩍 들어 올려 어깨에 메었다. 무거운 나무상이 그의 어깨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리고 술병 하나를 손에 쥐고 만두 바구니를 옆구리에 끼웠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장사를 떠나는 행상인 같았다. 오늘도 술상을 지키는 일상이 시작되는군. 문이 열리자 수백의 무인들이 긴장된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검날 같았다. 일비는 태연히 말했다. 강호의 불청객이 이렇게 환영을 받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군. 정파 장로가 외쳤다. 잡아라. 오늘로 불량 무공의 역사는 끝난다. 그 순간 수십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각기 다른 문파의 무공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장관이었다. 소림의 대력 금강권, 무당의 태극권법, 화산의 자아신공, 사파의 혈마도법까지 강호의 모든 무공이 한 사람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일비는 술병을 던져 눈을 가리고 술상을 휘둘러 파도를 쓸 듯 척들을 밀어냈다. 술상이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방패 같았다. 이건 술상 선풍이라고 불러야겠어. 한 무인이 감탄하며 소리쳤다. 만두는 번개처럼 날아가 적들의 얼굴을 덮쳤다. 만두 속에 뜨거운 육즙이 터지며 적들의 시야를 가렸다. 만두포하다. 또 다른 무인이 외쳤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저건 술상파천이라 불러야 한다. 만두 유성타다. 술병솜전이야. 불량 무공의 이름은 싸움 속에서 점점 늘어갔고 백성들의 입에서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다. 소림의 고수 하나가 달려들며 외쳤다. 대력 금강권. 그러나 일빈의 술상이 그의 주먹을 받아냈다. 나무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금강도 술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군. 무당파의 도인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태극권법, 태극생양. 하지만 일비는 만두를 던져 검날을 가로막았다. 만두가 검에 꿰이며 기름이 튀었고 도인의 시야가 흐려졌다. 만두방패 수리로군. 사파의 혈마도인이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공격했다. 혈마대법, 혈룡출수. 일비는 술병에 술을 뿌려 혈기를 중화시켰다. 술과 혈기가 만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술기중화법이라 하면 되겠군. 수백 명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일비는 홀로 버티며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난 여전히 술상 지키는 불량배일 뿐인데 강호는 날 불청객이라 부르고 백성은 영웅이라 부르는구나. 화산파의 검객이 자아신공을 펼치며 달려들었다. 자일검. 일비는 술상을 비스듬히 세워 검격을 받아냈다. 검날이 나무에 박히며 끼익 소리를 냈다. 나무도 이런 때는 쓸모가 있군. 그는 술상을 돌려 검을 빼앗았다. 검객은 무기를 잃고 당황했다. 검이 없으면 주먹이라도 써야지. 일빈의 주먹이 검객의 폭부를 가격했다. 검객은 숨을 못 쉬며 쓰러졌다. 개방의 제자가 타구봉법을 펼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타구 18봉. 일비는 만두 바구니를 들어 몽둥이를 막았다. 바구니가 찌그러지며 만두들이 튀어나왔다. 만두 사방팔방 산탄이군. 튀어나온 만두들이 주변의 무인들을 덮쳤다. 뜨거운 만두에 맞은 무인들이 아우성을 쳤다. 천마교의 마교도가 마공을 펼치며 검은 기운을 뿜어냈다. 천마의 체대법. 일비는 술을 입에 머금었다가 뿜어냈다. 술기운이 마교와 부딪히며 폭발음을 냈다. 술기 분사포로군. 싸움은 계속되었다. 일비는 점점 더 다양한 술과 만두의 활용법을 선보였다. 술잔을 던져 혈도를 막는 술잔 방어술, 만두를 연속으로 던져 적을 제압하는 만두 연환술, 술상을 돌려가며 여러 명을 동시에 공격하는 술상난무 등등. 백성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저게 정말 술과 만두로만 하는 무공인가? 신이 내린 재능이 아니고서야 어떡해. 우리가 매일 먹는 만두가 저런 무기가 될 줄이야. 아이들은 더욱 신나서 소리쳤다. 우와, 만두 폭탄이다. 술 대포도 있어. 나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일빈에게 불리해지고 있었다. 아무리 그가 강해도 혼자서 수백 명을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다.
술상도 여러 번의 공격을 받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 하. 일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굳건했다. 좋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재미있었어. 그는 마지막 술잔을 들이켜며 외쳤다. 좋다. 불청객이면 어떻고 영웅이면 어떤가. 이 술상과 이 웃음이 있는 한 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술 냄새가 섞인 그 기운은 마치 무지개 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저건 불량기공인가? 한 고수가 놀라며 소리쳤다. 일빈은 술상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상 위에 남은 모든 술과 만두를 올렸다. 불량무공 5의 술상 만두 대연에 술상이 빛을 발하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위에 술과 만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화려한 광경을 연출했다. 와! 백성들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 모습은 마치 축제의 폭죽 같았다. 하지만 무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사방으로 날아가는 술과 만두가 그들을 덮쳤다. 으악! 이게 뭐야? 너무 뜨거워. 무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남아있었다. 싸움은 해가 지도록 계속되었다. 장터는 완전히 전장이 되었고 곳곳에 쓰러진 무인들과 부서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일빈은 이제 거의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아직 술상이 남아있다. 그는 비틀거리며 술상을 붙잡았다. 금이 간 술상이지만 여전히 그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자 친구야. 무인들도 지쳐 있었다. 처음에는 쉬운 토벌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인원을 데려올걸. 저자는 정말 괴물이야.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정파와 사파의 장로들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모든 힘을 모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했다. 모든 문파의 오의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소림의 대금강신고, 무당의 태극현무진, 화산의 자아대검술, 사파의 천마대법까지 강호 최고의 무공들이 한 점을 향해 집중되었다. 일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술상을 들어 올렸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군.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때 갑자기 장터 곳곳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량소림사 영웅님을 지켜라.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은 모두 피했지만 아이들만큼은 그곳에 남아있었다. 우리가 도와드릴겨. 아이들이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들고 뛰어나왔다. 물론 그들의 힘으로는 고수들을 막을 수 없었지만 그 용기만큼은 진짜였다. 일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녀석들아. 위험하니까 물러나. 하지만 아이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형님이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형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 순간 일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폭발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 솟아올랐다. 아이들, 고마워. 그는 술상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마지막 힘을 모았다. 불량무공 진호의 웃음지키기 대술상진. 술상에서 무지개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아이들을 감싸며 보호막을 만들었다. 무인들의 공격이 그 보호막에 부딪혔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가 거치자 일빈은 여전히 서 있었다.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아이들은 무사했다. 무지개빛 보호막이 그들을 완벽히 지켜준 것이다. 와, 형님 대단해. 아이들이 환호했다. 무인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최고 오의를 막아낸 것이다. 이럴 수가. 저게 정말 술과 만두의 힘인가? 강호의 모든 세력이 그를 포위했지만 불량소림사는 끝내 술상과 웃음을 지켜냈다. 그는 강호의 불청객으로 낙인 찍혔으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웅으로 남았다. 결국 나는 끝까지 불청객이었구나. 하지만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일빈은 마지막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 술잔에는 석양빛이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다. 건배. 강호의 불청객을 위하여. 무인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도 이제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지키려는 것은 술상이 아니라 웃음이었고 그 웃음 앞에서는 어떤 무공도 무력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전투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다. 백성들이 하나둘 나와서 일빈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어른들도 이제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영웅님 죄송했습니다. 한 상인이 머리를 숙였다. 우리가 겁이 많아서. 일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겠죠? 그때 한 아이가 뛰어와서 만두 하나를 내밀었다. 형님 이거 드세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일빈은 그 만두를 받아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리하여 불량 무공의 전설은 웃음과 눈물 속에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다. 무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들도 이제 알았다. 진짜 강한 것은 무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강호는 여전히 그를 불청객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영웅으로, 아이들에게는 형님으로 남을 것이다. 불량 소림사의 하루가 끝나갔다. 내일도 그는 이곳에서 술상을 지키며 웃음을 나눌 것이다. 불청객도 나쁘지 않군. 적어도 재미있으니까. 그는 마지막 술을 마시며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별들도 그를 향해 반짝이는 것 같았다. 강호의 밤은 깊어갔지만 장터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있는 한 불량 소림사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불량 소림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